네. 이데오의 주주클럽. 주주클럽은 동물농장에서 많이 봤던 그런 TV, 그런 게 좀 있었죠? 네네. 네. 자, 처음 선보이는, 이데오 기자의 주주클럽입니다. 자, 이데오 기자. 어떤 코너입니까? 주주클럽. 그러니까 제가 그 증권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투자자들이 모든 기업을 다 숫자로만 판단을 하고 이름과 종목 코드 또 차트로만 보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또 기업을 만들어가는 그 안에 사람들도 있는데 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좀 만드는 것들 실제로 보면서 좀 이해를 하자. 그래서 기자든 애널리스트든 전업 투자자든 아니면은 뭐 이제 투자 초기의 단계에 있는 초보자든 누구든지 같이 가서 기업을 탐방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최근에 참 좋은 책이 나왔어요. 뭐라고 참 말을 못하겠는데 최근에 참 좋은 책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책도 제가 저자가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기업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피와 땀, 열정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본 것 저자가 여기 몇 개의 기업이나 들어있죠? 네. 기업 숫자는 안 세봤지만 상당히 많은 여기 담겨있는 기업들도 제가 좀 탐방 가보려고 투자자들이랑 같이 한번 가서 이 책을 또 검증도 한번 부탁드리겠고. 먼저 제가 그 오늘 어떤 기업을 갔다 왔는지랑 누구랑 어떻게 갔다 왔는지 먼저 프롤로그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LCD 제조 장비 전문 기업 DSK. PCB 본딩 시스템과 리니어 모터를 주력으로 제조하는 이 회사는 LG전자 엔지니어 출신이 지난 95년에 퇴직금 1,500만 원으로 설립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1995년부터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고 꾸준히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써나가고 있다. LCD 제조 장비뿐만이 아니라 OLED, 태양광 발전 관련 장비로 신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DSK. 과연 DSK는 어떤 기업이고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투자자들과 함께 찾아가 봤다. IBK 투자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는 정종선 애널리스트. 현명한 투자자의 모임의 운영자이자 가치투자 제약 고수로 유명한 필명 좋은 습관 구도형 이사.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이호승 홍대성 씨. 여기에 MTN 이대호 기자까지 기업을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네, 일단 뭐 방송 잘 봤는데요. 네네네. 일단 DSK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 LG전자죠. 그 금성사 출신의 김태구 대표가 퇴직금 1,500만 원 가지고 95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요. 꾸준히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장비 어떤 걸 만드는지 그것도 한번 좀 이게 좀 상당히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일단 주력 제품은 PCB 본딩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디스플레이 패널에다가 전기 신호를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PCB라는 게 쓰이는데 디스플레이 패널과 PCB가 결합될 수 있게 두 가지를 부착해주는 그게 바로 본딩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이에 그 양면 테이프 역할을 하는 ACF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삼성이나 LG 모두 일본의 히타치 화학에서 전량을 다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게 양면 테이프가 좀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게 쓰는 것도 상당한 기술인데 이 회사가 그 관련된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 또한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모터 하면은 회전하는 모터만 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니어 모터라는 거는 직선 운동을 하는 말 그대로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컨베이어 시스템?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리니어 시스템은 LCD 장비를 만드는 다른 그 경쟁 회사들에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리니어 모터 또 리니어 스테이지는 제조 장비에 들어간 핵심 부품인데 작년에 매출 비중이 한 20%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한 30% 이상까지 늘려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찬 코너를 또 언제 또 바쁜 와중에 또 준비를 하셨는지 참. 자, 작년에 LCD 업황이 좋았다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자도 많이 늘었을 것 같고 자, DSK 실적도 좋아졌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실적부터. 정말 그 호황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숫자로 좀 그 확인이 정말 됐습니다. CG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매출은 438억 원으로 130% 늘어났고요. 물론 다른 뭐 대기업에 비해서 좀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 소형주 치고는 실적 증대세가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39억 원으로 78%나 급증을 했습니다.
또 뭐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이 회사 LCD 장비는 주로 LG 디스플레이에 한 41% 그리고 중국 쪽에 한 43% 정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LG전자나 아바코 같은 어찌 보면 경쟁 기업에도 이 회사의 그 물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야. 아바코는 삼성 쪽에 납품하는 회사인가요? 예.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근데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거 보면 좀 최근에 설비 투자가 좀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탐방 가기 전에 투자자들하고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을까? 한때 100% 넘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85%가 넘는 비교적 높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오해가 역시 갔다 와서 풀렸습니다. 보통 이제 수출 기업들은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별로 잔금을 받아서 매출에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진행 기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DSK는 특이하게 자기네가 만든 제품을 고객사에 세팅을 완벽히 하고 그 고객사에서 문제없이 이 장비가 돌아갈 때 비로소 매출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수금으로만 처리를 해서 부채 비율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좀 시장에 이런 오해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 올해부터는 그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을 진행 기준으로 바꿀 것이다. 진행 기준으로. 예. 이제 부채 비율은 좀 완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 실적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측의 자체 가이던스를 좀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그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낫겠죠. 그렇죠. 제가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 사업으로 520억 정도를 저희가 매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 이상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520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이상 성장.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이제 장비 제조면 일본 회사들이 세계적인 뭐 경쟁력이 있고. 그렇죠. 부품도. 네, 근데 이번에 대지진 때문에 조금 반사이 같은 걸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장비이기 때문에 부품을 이제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 DSK가 수입해서 쓰는 부품 업체들은 일본의 서남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다. 그래서 피해가 없다. 부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다. 네. 자, 신사업 뭐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이 회사가 터치 패널용 본딩 시스템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LCD 그 모니터용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터치 패널도 이 회사의 기술로 PCB와 결합을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DSK가 디스플레이 앤 솔라 날리지의 약자인데요. 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장비도 염두에 뒀던 겁니다. 뭐 아직은 뭐 관련 매출이 발생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 장비도 이 회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주주클럽이라는 코너 함께 해보니까 아주 행동감이 넘치고 내용도 알찬 것 같은데요. 네. 뭐 아까 그 초반에 화면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대호 기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 투자자들도 함께 탐방을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분들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분들의 소감도 저희가 인터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화면으로 같이 준비를 했군요. 예. 네. 근데 특히나 작은 기업일수록 그 기업 담당자가 하는 말과 실제 기업의 실상과 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능하면은 그 생산한 라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는 밖에서 위에서 그 돌아가는 걸 좀 봤고요. 이번엔 직접 들어가서 사장님 설명을 직접 들으니까, 여기 뭐 사장님 직접 설명하시니 그보다 이해가 빠를 수가 없죠. 사업뿐만 아니라 기본 사업에 특히 리니어 그 부품 매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던 일을 잘하고 있고 그거에서 이제 새로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봤는데 뭐 지금 현재 이 분야가 지금 현재 내년까지 계속 호황일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로 보이던 DSK 주가가 지금 2% 반등을 했습니다. 네, 참. 기고만장 1년 넘게 했지만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시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대호 기자 너무너무 수고 많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코너가 그 주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 있는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방을 가고 싶은 직접 가야 됩니다. 신청하신 분이 탐방을 가고 싶은 분이 저희 게시판에 기고만장 기자재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어떤 기업을 내가 왜 탐방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2주에 한번 격주로 하니까요. 제가 열심히 한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런 코너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럼요, 네네.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 이대호 기자 갔다 와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진짜 가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또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남의 말만 듣고 하면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로 많이 탄탄히 공부를 하고 현장도 보고 그 회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계속해서 좀 유대관계를 이어가면서 확신도 계속해서 리프레시하면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DSK 사장님 스튜디오 한번 모셔가지고 좋죠. 네, 나오시라고 할까요? 네, 하여튼 뭐. 자, 이대호 기자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대호 기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